그토록 와보고 싶었던 피렌체에 왔습니다. 로마에서 북서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피렌체는 공화국 토스카나와 이탈리아 수도 등 다양한 지위를 누리면서 긴 역사를 이어온 도시로 14세기에서 16세기에 상업, 금융, 학문, 예술 분야에서 최고의 빛을 발했던 피렌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브루넬레스키, 단테, 마키아벨리, 갈릴레오 등 천재들을 낳은 도시지요. 아직 중세가 살아 숨쉬는 듯 그 시대 건물들이 질비한 피렌체, 오늘은 단테로만 채우기로 하고 다른 곳은 다음에 다시 둘러보겠습니다. 단테는 이탈리아 최고 시인이자 14세기 르네상스 대지평을 연 인물로 필생의 역작 신곡으로 중세 어둠을 단숨에 그려낸 위대한 작가였지만 초라한 추방자로 비아 트레젠토를 쓸쓸히 걸어갔던 망명자의 삶은 처절한 유랑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작가의 고통과 고난은 독자들 감동으로 이어지며 단테의 한이 뼈에 사무쳤던 유랑은 위대한 문학 신곡으로 탄생되었고, 단테는 이 글을 통해 중세의 문을 닫고 새로운 인문주의 운동과 르네상스의 서곡을 알리며 그의 고달픈 삶이 표현된 14세기 전신 조각상으로 산타크루제 광장에 서 있었다. 운명의 만남 베아트리체. 1274년 5월 어느 날 단테가 아버지를 따라가 포르티나리 가문의 귀족 파티에서 만난 소녀가 그의 첫사랑 베아트리체다. 그때 나이 9살, 1살 어린 소녀에게 첫눈에 반한 단테는 그날부터 흠모하며 진주 빛깔을 가진 소녀로 기억했고, 베아트리체를 자주 보던 성당은 카사디 단테 박물관 바로 앞에 있었다. 지금 이곳은 단테의 성당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 성당에서 어머니 못나 테사와 함께 기도드리던 베아트리체를 몰래 훔쳐보다 바로 옆에까지 갔지만 끝내 말 한마디 걸지 못하고 애만 태웠을 단테. 저 성당 어느 곳에선가 베아트리체를 바라보았을 소년을 수없이 떠올리며 돌아보는 곳마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애잔함이 묻어 있었다. 훗날 여기서 단테와 결혼한 사람은 베아트리체가 아니라 젬마 도나티였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당에는 그의 첫사랑 베아트리체와 결혼한 아내 젬마 도나티 두 여인이 모두 안치되어 있다. 단테는 1265년 무렵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이 언급한 연대를 기점으로 잡아 역으로 추산한 것뿐 정확한 탄생연도는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유년 시절의 정보는 거의 없으며, 피렌체 도심 속 이 두오모 성당에서 시노리아 광장으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에 그가 살았을지 모를 초라한 생각 카사디 단테 박물관만 쓸쓸히 서 있다. 이 박물관은 피렌체에서 유일하게 단테의 생애와 작품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곳이며 단테의 집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시에서 운영하는 단테 박물관이고, 이곳이 그의 집으로 결정된 것은 탄생 600주년을 기념하던 1865년의 일로 단테가 살았던 집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피렌체 시는 1911년 건축가 주세페 카스텔루치에게 의뢰하여 지금의 카사디 단테를 신축하게 했다. 이곳이 그의 생가였다는 증거는 벽에 붙어있는 단테의 트로소가 전부이고, 단테가 이탈리아에 남긴 유산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다. 단테는 피렌체에서 존경받던 겔프 백당의 귀족 출신이었고, 당시의 관례에 따라 12살의 귀족 가문의 딸인 젬마 도나티와 결혼했지만, 단테의 가슴 속에는 9살 때 만나 연모의 정을 품었던 아름다운 소녀 베아트리체가 자리하고 있었고, 젬마와 결혼 후 우연히 아르노 강의 산타 트리니타 다리에서 18살의 꽃다운 여인으로 성장한 베아트리체를 만나지만 어색하게 나눈 몇 마디가 전부란다. 그 후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녀를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베아트리체가 시몬에 디발디의 아내가 되었으나 1290년 6월 8일 24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단테는 그의 서정시집 새로운 인생에서 그녀와의 첫 만남부터 내 사랑이 내 영혼을 완전히 압도했네 라고 표현했을 만큼 흠모했던 그녀가 꿈에도 못 잊던 베아트리체였던 것이다. 내가 갔던 그날도 피렌체의 젖줄 아르노 강은
단테의 안타까운 사랑처럼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단테는 르네상스 요람, 중세 유럽의 중심지였던 피렌체에서 태어나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 자라던 유년은 행복하지 못했으며 부친 때에 가문이 기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며 장남인 단테를 열정적으로 교육시키던 부친의 극진한 사랑도 그리 길지 못했다. 그의 나이 20살 전 부친도 세상을 떠나고 피렌체를 사랑했던 단테는 겔프 백당의 기사로 전쟁의 종군에 승리했으며 의사와 약사, 길드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피렌체의 각종 공직 기록에 그 이름을 올렸다. 피렌체 사람들 또한 단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두오모 성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각 도시의 주 성당을 두오모라 부르는데 집을 의미하는 라틴어 도무스에서 유래한 단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다. 내부 북쪽 배경은 도미니코 디 미첼리노가 그린 단테와 신곡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피렌체 시민들이 단테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그리게 한 것이며 작품 속 단테는 명저 신곡을 펼쳐들고 책에서 솟아나는 빗줄기가 15세기의 피렌체를 비춰주고 있다. 작품 왼쪽에는 연옥에서 지옥으로 가는 군상 모습이 보이고 결국 피렌체로 돌아오지 못한 위대한 저자의 불행을 묘사하고자 단테는 성 밖에 서서 피렌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단테가 비록 고향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늘 피렌체를 그리워했으며 신곡의 천국편 제25장에는 고향을 그리는 애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지금은 비록 목소리 바뀌고 몸의 털도 달라졌지만 시인이 되어 나 그곳으로 돌아가리. 그곳 세례당 우물가에서 월계관을 쓰리. 그곳은 바로 시인 단테의 고향 피렌체를 이르며 세례당이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성 세례 요한 세례당을 말한다. 한편 피렌체에선 겔프 백당과 흑당 분열이 계속되어 단테 가문이 속해 있던 백당은 피렌체에 대한 교황권의 개입이나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백당의 외교관이었던 단테가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프랑스 국왕 동생이 교황의 지시를 받고 피렌체로 진입해 프랑스 군대와 흑당이 백당을 축출하였고 이때 단테 가문의 재산도 모두 압수해버렸다. 그 무렵 단테는 로마에서 피렌체로 기원하던 길에 시에나에 잠시 머물고 있었고 교황의 사주와 프랑스라는 외세의 힘으로 권력을 잡은 겔프 흑당은 단테에게 반역 혐의를 씌워 기소했지만 단테는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서 내려진 2년의 유배형과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 사법부가 결정한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피렌체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베로나에서부터 이어진 긴 유배 생활은 이탈리아 중부 지방을 떠돌다 프랑스 파리와 영국 옥스퍼드까지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7세가 이탈리아로 진격했을 때 단테는 황제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피렌체의 자유를 회복하고 겔프 흑당을 제거해달라는 특별 청원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겔프 흑당이 제거되었고 사면령도 내려졌지만 단테는 귀환을 거부하다 1321년 9월 13일 그 나이 56되던 해에 라벤나에서 사망했다. 단테의 유해는 마지막 정착지였던 라벤나의 산피에르 마조레 성당에 있으며 유서 깊은 피렌체 산타 크로제 성당에는 빈 무덤만 있다. 1829년 위대한 시인의 떼늦은 귀환을 학수고대하던 피렌체 시민들은 르네상스 천재들의 무덤이 모셔져 있는 산타 크로제 성당에 단테를 위한 빈 무덤을 만들었고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가장 위대하신 시인을 찬양하라. 우리를 떠났던 그의 정신이 귀환하시도다. 중세의 암흑은 단테에 의해 이렇게 그치고 위대한 시인은 아름다운 목구로 사랑을 노래했다. 나는 단테가 살았을지 모를 생각하는 곳에 한참을 서성거렸다. 아직 첫사랑 그리움이 묻어있는 듯 알 수 없는 슬픔이 벽에 걸린 걸개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베아트리체처럼 펄럭이고 사랑은 참으로 신성하고 아름답다. 특히 비극적인 주인공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전형처럼 회자되는 커플들이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과 오피리아, 그리고 단테와 베아트리체. 한 번쯤 겪었을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일병 같은 훈역을 치르며 진한 그리움으로 가슴 깊이 자리잡고 그 상상만으로 시울 찡해지는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지고지순한 것이 아닐까. 특히 단테는 불후의 명작 신곡을 쓰게 만든 첫사랑 베아트리체를 신에 버금가는 신성으로 고귀한 존재로 여겼을 것이다.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에서 단테는 얼마나 슬퍼했을까.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슴 떨리도록 사랑했던 그녀 앞에 나서지 못해 멀리서 바라보던 단테의 사랑 베아트리체. 단테에겐 그녀의 죽음은 일생 중 가장 슬픔과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단테는 베아트리체가 죽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그녀가 내 곁을 떠난 후 이전의 어떤 때보다 내 가슴에 살아있다. 이것은 명작 신곡이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는 말이기도 하다. 내 시는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리. 그것을 쓰기 전까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쓰지 않으리 라고 죽은 베아트리체를 두고 했던 단테의 약속처럼 신곡은 연인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인간의 뛰어난 상상력과 결합해 낳은 최고 창작물이자 문학 역사상 불후의 금자탑으로 손꼽힌다. 단테의 청춘은 첫사랑 실패로 지나고 성년이 되어 성공하여 피렌체 행정장관으로 재직하던 중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결국 조국에서 영구 추방당하며 신곡은 망명지에서 19년에 걸쳐 완성한 신학 장편 서사시이며 1317년 이후로 그가 생을 마치기 직전까지 이방인으로 여생을 보내면서 말라리아에 걸려 파란만장한 생을 아벤다에서 마쳤고 필생의 대작은 죽기 직전 탈고되었다. 단테의 신곡은 중세에 쓰였음에도 이탈리아 문학에서 첫손에 꼽히는 것은 사후에 대한 중세적 세계관을 보여준 최정점의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층 라틴어가 아닌 토스카나 방언으로 적어 이탈리아의 생성과 발전이 있기까지 1400년 이상 갈라져 지낸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세심한 배려라 할 것이다.